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김단우입니다. 석사 학위 논문으로 AI 모델을 통한 부산 항만 선박 궤적 및 암벽 크레인 하역 소요 시간 예측 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연구 배경을 설명드리고, 첫 번째 연구인 AIS 기반 DQN 항로 예측, 두 번째 연구인 암벽 크레인 하역 처리 시간 예측,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운항만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산에서도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부산항의 경우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7위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한 척당 경제적 효과가 12억에서 17억에 달하기 때문에 해운항만 분야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운항만 산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는 생산성입니다. 항만 운영 효율화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선석, 하역, 야드, 장비 배치 등 매우 다양한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입항 단계에서는 AIS 기반 항로 예측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하역 단계에서는 QC 단위 하역 시간 예측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분야는 선석 배정, 스케줄링, 야드 운용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등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단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활용한 AIS 기반 항로 예측은 ETA를 위한 기반 연구이고 QC 단위 하역 시간 예측은 하역 스케줄링 최적화를 위한 입력값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연구는 모두 항만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인 AIS 기반 DQN 항로 예측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로 예측의 경우 AIS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항해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항로 예측 자체가 단순한 예측이 아닌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기 시계열 모델들은 환경 변화, 경로 선택, 목적지 도달 여부 등을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강학습을 선택하고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해역을 그리드화하여 환경을 구성하고 선박을 에이전트로 이 선박이 이동할 수 있는 8가지 방향을 액션으로 정의하였고 목적지 도달, 우회 최소화, 비효율 경로 회피를 목표로 하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최적 경로 문제를 강화학습으로 학습했습니다. 해상 환경은 복잡하고 동적으로 변화하는 요소를 포함하므로 사전에 명확한 환경 모델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델풀이 강화학습 기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모델풀이 강화학습 방법으로 Q러닝이 있습니다. 그런데 AIS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연속형 상태 정보는 상태 행동 공간을 매우 크게 확장시키므로 이 Q러닝을 실제 해상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 신경망으로 가치 함수를 근사하는 심층 Q 네트워크, 즉 DQN을 사용하여 대규모 해상 상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학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다 보니 탐험 전략에 따라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고, 단순히 DQN을 적용한 게 아니라 각각의 탐험 전략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탐험 전략은 대표적인 4개를 도입했습니다. 방법으로는 입실론 그리디, 볼츠만, UCB, 탐슨 샘플링이 있습니다. 탐험 전략이라 하면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Q 함수를 근사할 때 탐색과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왼쪽에 표에 정리한 방법들로 처리하였고, 이 결과 일본의 5개 항구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도착하는 항로 40개를 선별하였습니다. 이 선별된 항로를 사용하여 오른쪽과 같은 격자 환경을 구성하였고, 이를 환경으로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환경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한 전체 보상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상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밀도 보상입니다. AIS 데이터로부터 만든 해상 밀도 지도에 기반해서 실제 선박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를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리 보상입니다. 현재 위치가 목표 지점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는 항목으로 목표에 접근할수록 더 큰 보상을 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도착 보너스 보상입니다. 여기서 보너스를 플러스 100으로 설정한 이유는 위 두 보상들을 전부 합해도 값이 100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10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서 에이전트가 지금 목표에 도달했구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목표 도착 여부가 확실하게 표현되고 정책이 더 안정적으로 수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널티 보상입니다. 위험 지역이나 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때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항로 선택을 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표는 이런 보상 설계를 위해 사용한 주요 설정값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런 보상 구조와 파라미터 설계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실제 항로 패턴을 따르면서도 목표까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을 학습하도록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성능 지표로는 누적 보상 점수와 목표 도달률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각 성능 지표의 분포, 두 번째 그래프는 각 성능 지표의 추이, 마지막 표는 평균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래프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평균값을 봤을 때도 UCB와 탐슨 샘플링이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UCB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된 항로가 실제로 잘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루트 648에 대해 가장 높은 누적 점수를 얻은 경로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왼쪽의 실제 루트 648과 오른쪽의 경로를 확인해 보시면 정성적 평가에서도 UCB가 가장 최적화된 항로를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벽 크레인 하역 처리 시간 예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벽 크레인의 정확한 작업 시간 예측은 항만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 생산성은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으로 계산되는데 컨테이너 작업의 첫 단계가 암벽 크레인의 하역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잘 예측해야만 이후 작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상 누락, 오류 등이 많아 일반적인 모델로는 예측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오른쪽과 같은 스태킹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을 학습하고 두 개의 모델로 조합을 생성하여 그 예측값을 데이터셋으로 메타 모델인 MLP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로는 운영 변수를 활용하여 파생 변수를 생성하고 운영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5가지 날씨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델 학습에 적절한 형태로 변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용한 토스 환경에서의 하역 스케줄링에 사용되는 90초를 베이스라인으로 두었고 이를 비교를 위한 기준값으로 두었습니다.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하여 오른쪽과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실험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단일 모델 실험 결과입니다. 크레인마다 스펙, 노후화 정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작업 속도와 연관되어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어 구분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모든 모델들이 개선되는 양상을 띄었지만 여전히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태킹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한 실험에 사용하였던 모델들을 2개씩 조합하여 스태킹 앙상블 모델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성능순으로 나열하여 탑3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스태킹 모델을 선별하였습니다. 선형회귀와 라이트 GBM이 탑3 모델 안에 가장 많았습니다. 선형회귀와 라이트 GBM의 조합의 경우 탑3에 들지 않은 QC들도 성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형회귀와 라이트 GBM을 최적의 모델로 선택하였고 이후 실험에서도 이 모델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변수군 기여도 실험입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파생 변수와 외부 변수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들 변수군이 실제로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데이터셋, 파생 변수만 제거한 데이터셋, 날씨 변수만 제거한 데이터셋, 두 변수군 모두를 제거한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모든 변수를 포함한 경우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변수 도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개별 크레인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크레인별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개별 모델을 학습시켰었는데요. 새로운 크레인에 대한 적용 가능성, 즉 일반화 성능도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별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16.18초로 크레인별 분리 학습을 했을 때인 13초에서 15초와 비교하여 약간의 성능 저하는 나타났지만 일반화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AIS 기반 DQN 항로 예측 연구에서는 DQN과 여러 탐험 전략을 비교해서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QC 작업 시간 예측 연구에서는 도메인 기반 파생 변수, 기상 변수, 그리고 스태킹 모델을 결합해서 예측 정확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MA가 크게 개선되면서 노이즈가 많은 실운영 로고에서도 스태킹 기반 구조가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연구가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AIS 기반 항로 예측 모델은 선박이 언제 어디로 어떤 경로로 들어올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QC 예측 모델은 선박이 접안한 이후 하역 작업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를 알려줍니다. 즉, 두 모델은 각각 해상 단계와 육상 단계를 담당하지만 실제 항만 운영에서는 입항 예측, 하역 계획, 장비 스케줄링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두 연구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두 연구가 통합되었을 때 AIS 기반 예측을 통해 선박의 ETA와 항로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QC 장비의 준비 상태나 작업 시간, 시점을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로 지연이나 오해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QC 야드 스케줄링을 동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ETA, QC 장비 배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하면 항만 전체가 예측, 계획, 운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고 결국 선속 운영 효율, 장비 활용률, 대기 비용까지 전반적인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연구는 각각도 의미가 있지만 결합했을 때 항만 전체 의사결정 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할 수 있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입니다. AIS 기반 DQN 항로 예측 연구는 단일 경로와 단일 목적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복수 항로나 다중 목적지 시나리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QC 작업 시간 예측 연구의 경우 노이즈나 결측, 수동 기록과 같은 문제 때문에 실제 이벤트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단계와 육상 단계 전체를 연결하려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그 연결성을 강화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첫째, 지금까지는 항로 예측과 하역 시간 예측이 각각 따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경로 예측, 하역 시간 예측, 스케줄링을 하나의 엔드-투-엔드 포트 오퍼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상과 육상을 관통하는 예측, 계획, 운영 구조를 하나의 통합형 AI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AIS 기반 ETA와 진입 경로 정보를 하역 장비 계획에 직접 반영하는 동적 스케줄링 구조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즉, 입항 지연이나 우회 정보가 QC 투입 시점과 장비 배치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선박, 하역, 야드 전체 프로세스를 연결한 통합 최적화 모델을 개발해 선박 도착부터 하역, 그리고 야드 트럭 이동까지 모두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항만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정교한 훈련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풀 파이프라인 전체의 예측을 성능을 높이고 실증 기반 적용 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